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,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. 윤태곤의 판,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2조 8천억 원에 네, 들었어요? 뭐 제 돈도 아닌데 세금을 반이나 떼더라고요. 아, 이렇게 많이 떼나 싶기도 하고. 세금 반 떼도 1조 4천억 원. 아, 그래요. 뭐 이런 웃을 일도 없는 요즘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남의 일이지만 그렇죠. 남의 얘기 들으면서라도 살짝 미소 한번 지어봅니다. 네.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은 어수선하고 무겁고 또 불편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조금 전에 실소가 나오는 거죠. 실소죠, 실소. 네. 웃기고 있네라는 이 국감장에서의 메모 한 장이 어제 저녁부터 뭐 엄청 뜨겁습니다. 왜냐하면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. 네.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에다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놓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거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석, 그것도 그 유명한 김은혜 수석, 강승규 수석 두 사람이 메모장을 놓고 이분들 말로는 사담을 나눴다는 거거든요. 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. 이게 또 하필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정회까지 갔습니다, 여러분. 거의 우리가요 2주에 한 번쯤은 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. 카메라에 뭐 잡혔다라는 맞아요. 걸로 제가 보면 맞아요. 뭐 어디 할 거 없이. 요즘 유독 많아요. 네. 이런 건 있을 거예요.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되게 오래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. 네. 나와 있는 분들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인간적인 이해는 되는데. 그래서 가끔 국회의원들도 뭐 딴짓하다 걸리고 그런 적이 국회의원들 많이 있어요. 걸리죠. 네, 특히 뭐 자기 보다가. 차례 아닐 때는. 맞아요. 근데 어제 이 두 분은 증인이었고 그렇죠. 이 자리가 왜 생긴 자리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이게 높아야 될 건데 뭐 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분도 말을 안 하니까 뭐 사담이었겠죠. 공담이 아니면 사담이니까.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쫓겨났어요. 네, 퇴장당했어요. 그것도 여기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? 주호영 원내대표가 볼 때도 안 되겠다. 국민의힘이 볼 때도. 네, 나가라. 되게 부끄러운, 남이 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되게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. 사고나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뭐 실수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은 것들이 벌어지죠. 살다 보면은. 근데 이런 게 벌어진 또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테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실에 대한 이미지 지금 좋지도 않은데. 그렇죠.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? 그거죠. 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뭐 억울하다 말다 해도 될 일이 아니죠. 이미지. 그러니까 자꾸 뭐 말 실수가 나오고 글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수라 쳐도 이게 전체적으로는 계속 대통령실의 이미지, 대통령의 이미지 이런 것에 타격을 주고 정권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. 요 이야기가 이제 요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국회 모독으로 국회 모욕으로 이건 법적인 뭐 문제까지 삼겠다라는 입장이고요. 저는 그것도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들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질타를 할 수 있는데 모욕이고 모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끝까지 말 안 했죠. 이걸 뭐 국회 뭐 한다고 하고 뭐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처벌되겠어요? 안 될 거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. 법적으로. 네, 근데 왜 하는지. 저렇게 카메라 기자한테 포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잦고 또 이번 요 근래 들어서 특이한 것이 국회 모독죄라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도 또 특이한 점인데요. 서로 모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모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.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이제 국가 원수 모독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? 지금 없어졌는데 좀 이른바 선진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써요. 서로 비판하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지 모독으로 고소를 한다. 이거 명예훼손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? 이상해지는 거죠, 점점. 그게 이제 자주 나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과
황운하 의원 사이에 또 이런 설전이 있었고 결국 어제 황운하 의원이 아마 고소장을 냈어요. 네. 그렇죠? 냈습니다. 요거는 장면을 잠깐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. 예결위 국감이었어요.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금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직업적 음모론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에서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 모독이다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보시죠.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짧게 준비를 했네요. 네. 예,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민주당 쪽에서 있었던 거고 황운하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 앞에 뭐 계엄령 수준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방송에 발언이 먼저 있었던 거죠. 참 저도 이럴 때 되면은 속 시원하게 이제 한쪽 편에 탁 들어주고 싶은데 그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좀 답답하지만 양비론을 펼칠 수밖에 없고 첫 번째로는 이제 예.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음. 굳이 저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나.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도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지 않았나.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거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근데 이제 한동훈 예.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음.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총괄적인 정무적인 연대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그럼 그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별로 표현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.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마약 단속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이분이 이제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 맥락으로. 그러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. 그거 아니라고. 그렇죠. 하지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까지 굳이 말했어야 네. 됐느냐 그 아쉬움이신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네가 참았어야지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 듣는 이제 첫째는 되게 억울하고 왜 동생을 야단 안 치고 나보고만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네. 근데 정치라든지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는 저는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조금 억울해도 참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길게 가면은 결국 다 국민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하고 둘째는 민주당이 뭘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요. 어제도 황운하 의원 말고 어느 의원이더라 이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. 네. 젊은 의원인데 네. 한 장관 세워놓고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약을 만든다는 그 마약이 들어온다는 의혹을 알고 있냐. 그러니까 한 장관이 뭐 구체적인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엄청나게 수사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냐. 그러니까 한 장관이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런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그 장면 보면서는 참 한 장관도 억울하고 답답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거는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을 것 네. 같다. 양쪽 다 보면서 씁쓸하다. 그런 네. 말씀이에요. 그렇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이태원 참사 얘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는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나온 것이 풍산개 얘기가 나왔습니다.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논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가면서 이제 내가 키우겠소 하면서 혹은 이제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대요. 키우십시오 하고. 그래서 협약을 하고 국가 소유물, 국가 기록물을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서 키우는 걸로 했다. 네. 그러고 나서 시행령을 여기에 맞게 바꿔줄 줄 알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바꿔주질 않으니 이거 여차하면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한 게 될지도 모르니까 반납하겠다라는 게 반납했습니다.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입장. 여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 이거 파양이다. 사료값 그거 아까워가지고 파양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이제 가니까 이게 막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. 어떻게 보세요?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3월 달에 시행령이 한번 개정이 됐고 이렇게 할 수 있다. 동식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관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고
뒤에 추가 시행령이 되는 것이 그럼 이제 위탁하고 이관이라는 것은 그 지원이라는 걸 사실 조금 전제로 하는 부분인데 그럼 그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?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랄까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지금 누가 뭐 내놓으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. 아니지만 근데 그럼 앞으로에 대한 건데 그럼 뭐 행안부 이쪽에서 아니 협의 중이었는데 뭐 왜 그러시나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위탁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등등에 대한 뒤에 구체적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. 안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. 참 이것도 답답한 게요. 제가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대중의 관심이거든요. 네. 여론, 관심 이런 거지 않습니까? 음,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만사 중에 뭘 이야기할 건가를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게 제일 큰 관심이고 네. 당연한 겁니다만은 음.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주목을 뭐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주목을 맞아요. 못 받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. 이 풍산계가 관심 2순위로 올라오는 게 아. 황당하고 답답하죠.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게 되게 주목도가 높긴 해요.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. 예. 거기다가 전 현직 대통령끼리 퍼스트 독을 가지고 예. 논쟁을 벌인다. 용산과 양산의 대결. 그렇죠. 그리고 이 개가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선물 받은 거 외신이라든지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재밌고 다룰 수밖에 없어요. 없는 이야기인 실제로 거예요. 많이 다뤘어요. CNN을 그렇죠. 비롯해서.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가는 거죠. 만약에 지금 남북 관계가 되게 좋고 네.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한국에서 좋다면 우리 처음 백두산 가고 이렇게 막 그렇죠. 정상회담 했을 때 도보다리 건너고 라면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냐. 아. 뭐 돈을 뭐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누가 물고 가네. 아. 서로 막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냐.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. 그렇죠. 전반적으로 지금 씁쓸하다 이런 논평을 하고 네. 계세요. 이 논란 저 논란 다 그리고 씁쓸하다. 이런 신경전은요,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예. 물 밑에서 예. 하면 좋겠어요. 근데 이걸 키운 건 누구예요 그러면? 뭐 서로 아니겠어요? 뭐 걔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돌려받기 전에 이거 하면 어떡? 처음 보도는 뭐 여권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. 돌려준다고 한대더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쿨하게 뭐 돌려주겠다. 아니 근데 그냥 좀 어차피 키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행령 빨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었어요?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다 서로 유리한 것만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. 뭐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이겠어요. 막 크다면 큰 돈이지만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예. 그 김정은이 준 걔한테 예. 국가 세금으로 뭐 월 얼마씩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것도 여론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? 네, 그거에 대한 것도 여권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. 고이야기시군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평론가의 예. 분석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지금 남북 관계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선물 받은 개의 사료값을 국가가 대주는 것에 뭐 대한 사료값, 뭐 인건비. 그러니까 지금 이 돈 문제가 오가긴 예. 오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양산에서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또 양산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. 위탁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뭐 관리비를 줘야죠. 위탁모도 이제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? 네. 최소한의 실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. 예.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의 민심, 여론 이런 걸 그러니까 신경 써서 안 주고 있고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만약에 말씀. 이제 거꾸로 그런 보도가 났다면 뭐 양산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그 개 키우는 값으로 해가지고 월 얼마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도 되게 여론이 안 좋긴 했을 거예요. 이런 마당에서 뭐 보수 진영에. 미사일 뻥뻥 떨어지고 뭐 네, 보수 진영을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안 좋았겠죠. 그러자 또 양산에서는 돈 때문이 아니라 네. 아니 이런 상황이 법적인 것에 이걸 대한 이렇게 거다. 안 해주면 근데 법이 하고 돈은 떼놓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관계라고 네. 된다는 것도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제가 받아야지 회사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떼놓을 수는 없는 건데 서로 약간
유리하다라고 하나 먹힐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런 행간이 숨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, 이건 분석입니다. 를 좀 들으셨고요.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. 이제 이태원 참사 수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민주당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내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어요. 오늘 제출하기로 했던 거 정의당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내일 할 수도 있다. 오늘 아니면 내일로 좀 기한을 약간 연장을 했다고 하고요. 예, 지금 조정하기로 오늘 무소속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하고 조정하는 걸로 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다는 거 다시 전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국정조사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이제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그 앞에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같은 거 하려고 할 때는 정의당이라든지 시대전환에서 되게 싸늘한 태도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숫자는 많더라도 이 형식적으로 조금 고립되는 형국이었는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당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되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먼저 얘기했어요. 그렇죠. 민주당보다도. 이걸 이제 형식과 명분을 달리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건 아니겠죠. 국정조사 그러면은 야당들끼리의 단독 처리도 가능할 그러니까 그거 보인다. 이제 밀어붙여 보겠죠. 여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 압박을 가하는 거죠. 저는 이게 제 개인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국정조사하고 지금 특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. 음. 국정조사에 대해 가지고 긍부정론이 국회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적 있어? 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논리지 않습니까? 부정론의 핵심이죠. 그게. 그렇죠. 예.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국가적 큰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들여다보겠다라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.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. 말하자면 이 정도 참사가 났는데 국정조사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 없었죠. 그렇죠. 국정조사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뭐 위원회를 꾸리건 간에 입법부가 나서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특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검수완박, 뭐 검찰 공수처 이렇게 되게 꼬여 있습니다만은 특검이라는 게 뭐 객관적 조사가 수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.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 경찰 수사 다음에는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하게 돼 있고 뭐 이걸 뭐 봐줄까? 검찰이?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경찰에 대해서 꼬리 자르식으로 경찰에다가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건데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자 어떤 합리적 의혹이 있다.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뭐 대통령실에서 총괄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 말고 잘못된 지시를 했다라든지 뭘 뭉갰다라든지에 대한 지금 뒤져봐야 아는 거지 수준 말고 뭐 좀 나와 있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. 뭐 마약 수사 많이 한 것 때문에 하지 않았냐? 이걸 특검으로 한다? 그건 좀 별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국정조사.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틀이라는 건데 국회라는 입법부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.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의 법적 수사기관이 아니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 못 믿어 검찰 못 믿어 할 거냐라는 거죠. 제도의 틀에서. 알겠습니다. 자, 한 2분 남았는데요.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짚고 가죠.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실장입니다. 정진상 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끝났습니까?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? 예. 더 이상 추가 기사가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지금 마쳤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.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? 뭐 예상됐던 건데 잠깐 홀딩했던 게 진행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안 했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전선은 명료하지 않습니까? 유동규 씨는 다 내가 받아가지고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김용, 정진상 두 분은 그런 적 없다. 그때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방화벽이 여기 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깨지느냐 마느냐의 상황이다. 지금 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김용 부원장은 자택 압수수색하고 바로 체포됐잖아요. 네네. 이번에도 그러면은 정진상 실장도 압수수색 후에 체포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? 글쎄요, 그건 뭐
모르겠지만은 좀 뭐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은 하겠죠. 네. 자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찰 입장에서 지금 자 민주당은 분명히 용산 참사가 있는데 이게 뭐 물타기 아니냐라고 할 거고 검찰은 이게 원래 하던 거 아니냐 무슨 우리가 갑자기 하던 거냐라고 또 이제 그런 명분을 또 공방이 내세우겠죠. 예, 예. 벌어질 수 있겠네요. 정치권에서는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